오늘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299만 명을 넘어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빗장을 푸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남아시아 모두 속속 빗장을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와 오클라호마주가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소매점에서 손님이 가게 앞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형태의 영업을 허용했고, 알래스카주는 수용 인원의 25% 이하만 받는 조건으로 미용실과 식당 등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와이주는 낚시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해변을 개방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제 재개의 속도는 주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갈리는 모양새로 대체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가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민주당 주지사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은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걸 조지아 주지사, 그러니까 공화당 출신이죠, 충실하게 이행을 했는데 정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뺐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Let the governors do it. But I wasn't happy with Brian Kemp. Spas, beauty parlors, tattoo parlors. 네, CNN 방송은 이에 대해서 조지아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뒤통수를 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선 국면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말 동안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체 살균제를 주입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발언 역시 좀 뒤집은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균제를 인체에 주입하자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살균제가 표백제보다 빨리 바이러스를 처리했다는 결과에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확인을 해보자며 실험을 권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Question sarcastically to reporters like you just to see what would happen. Now, disinfectant for doing this, maybe on the hands, would work. 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인데요. 뉴욕시에서는 실제로 독극물 사고 신고 접수가 18시간 동안 30건이 접수되는 등 평소보다 늘었고, 각 주별로도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한 걸로 드러나면서 트럼프를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했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빗장을 푸는 그런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양상이 뚜렷해지자 다음 달 4일부터 상당수의 기업과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품 등을 생산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이번 주 내로 재개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주세페 콘테 총리는 프로 스포츠 팀들이 다음 달 18일부터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세리에 A 축구리그가 6월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AP통신은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14일부터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온 스페인 역시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했는데요. 14세 이하 아동은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 하루 1시간 동안 거주지에서 반경 1km까지 외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아이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ace mucho tiempo que no juego al fútbol, hace mucho tiempo que no veo la calle y la verdad es que salir otra vez a la calle me ha fascinado un montón. 네, 반면에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보인 영국은 봉쇄 조치를 성급히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복귀하게 되면 봉쇄 조치 재연장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이제 빗장을 풀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주요 국가가 봉쇄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 달 3일까지 40일간 국가 봉쇄령을 발동 중이지만 동네의 상점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는데요. 농촌 지역 상점은 모두 문을 열게 했고
도시에선 쇼핑몰 외에 독립된 상점과 주거지역 상점문을 열게 한 겁니다. 파키스탄도 다음 달 9일까지 국가 봉쇄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일부 산업과 상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풀었습니다. 예. 특히 24일부터 시작된 라마단을 계기로 모스크 집단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봉쇄 조치로 경제가 멈추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지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탓에 봉쇄가 느슨해지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 일본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둔화하고 있다. 이런 양상이라고요? 네, 수도인 도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둔화하는 양상인데요.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신규 확진자는 72명으로 긴급사태 선포 이후에 매일 100명 이상 쏟아지다가 13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도 210명가량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하루 최대 700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이렇게 200명대로 떨어진 건 13일 만입니다. 현재까지 크루즈선 탑승자를 모두 포함한 일본 내 확진자 수는 14,15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실제 확진자 수가 지금의 최대 10배 달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그 보도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의 코로나19 감염자 집단 대책반에 참가하는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 교수가 현재 확인되는 감염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실제는 10배 이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제 감염자 수는 하루 검사할 수 있는 상한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앞서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당시 발표된 확진자 수의 12배에 달하는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서 검사 태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이제 공식 요청은 우리나라한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 지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요. 네, 일본 지자체나 지역 유력 인사 등이 일본 내 한국 촉영사관 등에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산 진단 키트 등에 관해서 문의하기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최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에 지원해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실제로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나섰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부들이 불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인가요? 네, 일단 중국은 최근 2달 동안에 16개국에 의료 전문가를 보내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고 또 125개국에는 의료 물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면서 세계보건기구의 자금 지원을 중단을 했지만 중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대응에 여념이 없는 사이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발원질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면서 세계 각국이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프랑스의 한 아시아 전문가는 의료물자 지원만으로는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고요. 홍콩 시립대 니콜라스 토마스 교수도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이 신뢰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례가 지금도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이 코로나19의 실상을 알렸던 시민기자 천추스 그리고 판빙 등이 실종되면서 중국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오른 바 있는데요.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된 겁니다. 중국 활동가인 차이웨이와 그의 여자친구 탕 그리고 천메이 등이 중국 당국의 검열로 온라인에서 사라진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기터브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에 소란죄 혐의 등으로 구금된 걸로 파악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중국 상황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99만 명, 사망자는 20만 6천 명 수준입니다. 미국이 98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명 가까이 불었고 사망자는 미국이 5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섰고요. 브라질의 확산세도 이어지면서 6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